20분이요? 우선은 지금 여기 단원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었단 말이야. 공수일 파트 할 때.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 복습만 한번 해볼까 먼저?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거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파트 끝나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파트 끝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거든.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거든. 여기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애들을 다루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근과 계수 관계가 나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다뤘던 얘기를 3차, 4차에서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간단하게 복습 좀 하자 이거야.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뒀었고 우리가 얘네들의 근을, 두 개의 근을 보통 이제 알파, 베타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었잖아. 두 근이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 그거 어떻게 세운다 했었지? 어떻게 세워? 2차 방정식을 이거 중3 너네 시험범위다. 어떻게? 다시 예시 x제곱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2이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세우세요 하면 어떻게 세워야 돼 이거? 2 맨 앞에 딱 세워주고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맞춰서는 형태를 뭐로 잡아주고? 플러스 1. 여기서 탄생한 게 쟤야. 그리고 3에 대해서는 x 마이너스 3.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영으로 마무리해주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거 중3 내용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지 않고 근의 형태를 알파, 베타라고 그냥 일반화 시킨다면 이 2차 방정식을 똑같이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얘기해봐. x제곱의 개수가 뭐로 잡혀있지 지금? A로 잡혀있고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에 맞춰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치, x 마이너스 알파로 만들어야 되고 베타에 맞춰서는 요렇게 만든다고 했어. 기억하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얘랑 얘는 그럼 결국에는 어떤 식이냐면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막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알아냈던 사실이 바로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 두 개의 근을 더한 거는 우리가 이 개수 A, B, C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렇지. 마이너스 뭐분의? A분의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 그리고 두 개의 근을 곱한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었잖아 얘들아 이거. A분의 C로 표현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예시로 이런 문제 풀었었잖아. 뭐 예를 들어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있어. 우리가 이거의 근을 실제로 구할 수는 있거든. 실제로 근을 좀 구해보면 3xx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 2 마이너스 1 맞아? 그치? 그럼 근을 실제로 구해보면 3x 더하기 2 x 빼기 1은 0이라는 식으로 정리되니까 두 개의 근은 뭐 아니면 뭐가 나와? 얘기해봐. 마이너스 뭐? 그치, 3분의 2 하나랑. 왜 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x가 뭐 나와? 1. 근데 이 두 개의 근을 실제로 더하면 몇이 나와? 실제로 더해봐봐. 실제로 더하면 몇 나와? 3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안 구하고 이 파란색 앞에 있는 숫자들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맨 앞에 있는 3분의 마이너스 1하고 부호를 한번 뒤집으면 두 개의 근을 합한 걸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이 둘을 실제로 곱해봐. 실제로 곱하면 몇이야? 아니지, 뭐에 어디 갔어?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개의 근을 곱한 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맨 앞에 있는 개수랑 상수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정리냐면 근이랑 개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어. 알았지?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란 얘기야. 됐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어떻게 니들 다 까먹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거는 3학년 내용 확장 버전인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다룰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2차 함수를 할 겁니다. 복습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 2차 함수는 우리가 기본 형태가 y는 ax 제곱이라고 했었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기 전이니까 모양이 이런 형태가 되겠지.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 그치?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어떤 그림의 형태를 띈다 했어? 그림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 했어? 어떻게 돼? y축으로 점점 그치? 좁아져. 그래서 폭을 결정하는 게 a라고 했었어. 그치?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둘 다 0,0에 축은 x는 0으로 시작. 이 상태에서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가 아는 표준형. 요 놈이다. 요 놈. 요 놈이야.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시계 형태가 요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은 처음에 원점으로 꼭지점을 해줬지만 평행이동 한 만큼 꼭지점이 바뀌게 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계속 연습한 거야. 그리고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연습했었어. 축의 방정식은 누굴 따라간다 했었어?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누굴 따라가, 축은? 누굴 따라가? 누구의 좌표? x야, y야? 왜 그래, 얘들아? x좌표를 따라가, y좌표를 따라가, 축은? x좌표를 따라가. 왜? 좌우 이동할 때만 축이 바뀌니까. 위아래 이동하는 얘에 대해서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게 3학년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는 외울 필요 없고. 넘어가자. 자, 지금 어디 볼 거냐면 134페이지인데 이거는 중3 내용 그냥 복습하는 거거든? 자, 이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2차 함수는 형태가 무조건 몇 가지만 있다 했었어? 몇 가지만 기억하라고? 얘들아, 대답해봐! 몇 가지가 있다? 2차 함수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내가 무슨 형이라고 한다 했었어? 일반. 그치, 얘는 일반형이었어. 일반형. 두 번째, y는 뭐였어? 물론 아까 방금 보여주기도 했었잖아. a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 어쩌고 같은 소리 하네. 이건 무슨 형? 그렇지, 표준형이라고 한다 했었어. 이때 p하고 q의 역할은 뭐냐면 p 그리고 q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꼭지점이라고 하고 축의 방정식은 아까 누굴 따라간다 했어? x좌표 따라간다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y 해놓고 옆에다가 뭐였었냐면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거든? 얘들아 이거 아까 어디서 보지 않았어? 아까 봤었지 이거. 하고 눈 무서워 하윤아. 아 졸려.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 2차 방정식 두근 잡을 때 봤었거든? 그래서 이 형태는 이따 다시 뒤에서 다룰 테니까 요거 세 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 맨 첫 번째 거는 언제 쓴다고 했었어? 이거 쓰는 용도 언제 쓰는지 얘기해봐. 이 식은 언제 쓰는 거라 했었어?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봐. 세 점이 나왔을 때. 또 뭐야? 아무 상관없는 세 점이 나왔을 때 얘를 쓴다. 알았지? 두 번째, 얘는 간단히 그냥 꼭지점이나 축이 나왔을 때 이 형태를 써.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떨 때도 쓰냐면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모양을 많이 쓰거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동을 시키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다 보니까 꼭지점을 이 평행이동할 때 많이 써. 그래서 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2번으로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쓴다 했었어? X축 교점 관련. 그치? X축과의 교점이 나왔을 때 그 교점이 바로 누구냐면 알파, 0과 베타, 0이야.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뭐냐면 2차 함수 그림을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그 두 개의 점을 말해. 알았지? 그래서 요거 세 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첫 번째 1번 문제는 지금 조건이 꼭지점이 나와 있는 형태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의 형태를 써야 될까, 제일? 몇 번을 활용하는 문제일까, 이 문제는? 2차 함수식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조건이 꼭지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당연히 2번을 써야겠지. 그럼 2번에 맞춰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2번에서 지금 A의 역할을 하는 게 몇이게? 맞춰봐. A의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나와 있어. 몇이야? 아니야. 응? 맨 앞에 있는 숫자 누구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A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써주면 돼. y는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시작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면 여기서 p하고 q를 4하고 마7로 바꿔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식을 x 마이너스 4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번째 식을 활용해서 쟤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응. 피곤한 사람들 어떻게 좀 정신 좀 차려봐.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단 말이야.
됐어? 식을 다시 세워봤으니까 이제 저걸 찾으려면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해서 한번 불러볼까? 바로 불러봐봐. 마이너스. 불러봐, 불 수 있는 사람.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7이지. 근데 이거 그냥 한 번에 계산해서 마이너스 39라고 쓸게. 이렇게. 됐어? 그냥 전개한 거야. 그게 저 식이랑 같단 얘기니까 결국에 A 몇이야? 4A랑 16이 같단 얘기일 테니까 A는 몇이고? 몇이야? 4고, 그치? 그 A 4에 맞춰서 제 계산 한번 해볼게. 4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 4, 16에 3 곱하면 48이 될 거고 마이너스 B제곱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둔다? 요렇게. 이게 지금 맨 끝에 있는 수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39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됐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가 다 넘겨볼게. 오른쪽으로 넘기면 B제곱 더하기 6B 그리고 마이너스 48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몇이냐? 9? 맞지? 9는 0 이렇게 되겠다. 많이 본 형태네? 완전 제곱식이잖아. 누구의 제곱이야 이거? 누구? B 몇이야 이거? 오, 플러스 3.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B의 값은 얘가 0이 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3 말고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 그 둘을 곱한 걸 답으로 써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여기 파트 2차 함수 문제는 무조건 이거 3개로만 설명을 할 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됐죠? 이거 중3 내용에도 나온다.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시고. 자, 얘도 보자.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두 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대. 그때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네. 이거 내가 준 문제집에도 있었잖아. 그치? 몇 번 쓰는 문제일까? 이 문제는. 2차 함수 완성시킬 때 몇 번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몇 번이야? 너희 번호만 부르면 돼. 몇 번? 몇 번으로 문제를 풀어? 3번, 에이! 1번, 에이! 2번. 맨 앞에 축의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지? 축이 나왔을 때는 두 번째를 쓰는 거야. 두 번째 이 그냥 보면서 문제를 풀면 돼. y는 a의 x-p의 제곱인데 이때 p가 축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축이 1이라고 했으니까 p 대신에 1을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면 돼. 이게 바로 축이 들어갈 자리야. 그리고 남은 거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돼. 나 2번 지금 똑같이 쓰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제 a하고 q만 찾으면 2차 함수가 완성이 되는데 마침 점을 몇 개를 줬어? 2개나 줬네. 이거랑 이거. 대입하는 문제라고 했었잖아. 1번 먼저 대입을 해볼게. 자, 1번. 마이너스 1을 x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a 더하기 q가 우변이 될 거고 좌변은 0일 테니까 그냥 오른쪽에다 쓸게, 이렇게. 똑같이 2번도 대입을 해주면 몇 a가 돼? 대입해서 말해봐. 몇 a? 몇 a? 계산하고 있는 거 맞니? 그렇지. 9a 더하기 q가 몇이다? 몇이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거 연립하면 a, b 나올 것 같네. 둘씩 그냥 빼주면 끝납니다. q 완벽하게 사라질 거고 4a에서 9a 빼게 되면 마이너스 5a가 될 거고 0에서 마이너스 5 빼면 그냥 5가 되니까 결국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q는 몇이 되겠어? 계산해봐. q는 몇? 4가 된다. 자, 끝난 거 아니지? a하고 q를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야 돼. y는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고 x-1의 제곱 q 대신에 4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는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그렇지. 얘는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어차피 1이고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4랑 계산해주면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이 되는 거니까 좌표로 얘기를 하면 답을 뭐라고 써주면 돼? 0,3 이렇게 써주면 끝나. 됐어?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2차 함수가 중3 때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고1 때도. 그러니까 3학년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됐어? 요거 한 사람들은 밑에 거를 같이 할 건데 276번을 보자. 자, 276번은 너희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고 몇 번의 형태를 써야 되는지를 지금 판단만 해봐봐. 푸는 건 내가 할 거니까 몇 번 써야 되는 문제인지 판단해봐. 몇 번을 써야 될까? 2번. 틀렸어! 아, 2번을 쓰려면 꼭지점이나 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디 있어, 여기서? 꼭지점. 꼭지점이 어디 있어, 여기서?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3번. 3번 언제 쓰는 거라 했지? X축이. 그렇지. X축 교점 나왔을 때 쓰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주어진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의 특징이 뭐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야. 그치? 그러면 3번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하는 역할을 지금 마이너스 3, 1이 각각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2차 함수 어쨌든 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푸니까 이 2차 함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맨 앞에 있는 개수 모르니까 a라고 두고 그리고 알파 베타 역할을 마3 1이 하고 있으니까 x 더하기 3 하나, x 빼기 1 하나 이렇게 쓰는 거야. 아마 너네 그 프린트 문제에서는 이 3번 쓰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 3번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만 찾아주면 되니까 a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 y축이랑 0,3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대입해주면 되잖아. 그럼 일단 대입을 할 때 전개하지 마. 이 상태로 그냥 대입하는 거야. 0을 대입하면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3이랑 마1 곱하는 거니까 그냥 3. 그래서 우변 3a가 될 거고 y 값에는 3 대입해주면 a는 뭐가 되냐면 그냥 1이 돼. 그치? 그러면 2차 함수 그냥 완성 이렇게 깔끔하게 되네. y는 a가 1이니까 그냥 x 더하기 3, x 빼기 1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차 함수라는 얘기고 그게 저걸 지난데 이거 전개하지 마 얘들아. 전개하지 말고 그냥 바로 대입해. 2 대입해봐봐 x에다가. 우변 뭐가 돼? 우변 뭐가 돼? 2 대입하면? 5 그치? 좌변에는 그냥 k 넣으라 했으니까 k 넣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잘 기억하고 1번은 장점이 없어서 잘 안 써.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봐. 됐지요? 조금만 더 하고 쉬자. 자, 특강 3번 여기 3번으로 갑니다. 이거 잘 봐둬야 된다. 자, 우선은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모양 있잖아, 이거. 쟤랑 이거 식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니까 a, b, c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문제게 없는 문제게 이거. 우선 그림의 형태만 봐봐. 만약에 2차 함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이 그림의 상황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 애야, 얘는? 몇 번을 써야 되는 그림이야, 이건? 그치, 3번을 써야 돼. 왜? x축이랑 만나고 있는 두 개의 점이 각각 뭐니까? 마이라고 2니까. 그럼 만약에, 이건 안 써도 돼, 얘들아. 만약에 이 식을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이 식은 요렇게 찾는 거야. a에 마이라고 2를 활용해서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잡는 거야. 됐어? 근데 문제는 a를 찾아야지 이게 완성이 되거든? 근데 a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또 다른 점이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알았지? 보통 이런 문제들은 막 이런 게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 조건을 보통 주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2차 함수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우선은 너네 이거 부호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너네 부호 확인하는 방법 알고 있어? 이거 내가 복습 안 해준 것 같은데? 우선 A의 부호만 한번 얘기해 볼래, 얘들아? A의 부호가 왜 음수야? 그렇지, 얘들아. 여기 맨 앞에 있는 A가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하는데 실제 그림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A는 음수여야 되는 거야. 두 번째, B는 얘들아 부호 지금 결정할 수 있어? 지금 너네 내가 복습 안 시켜줘서 지금 대답을 잘 못할 거야. 근데 C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 C는 무슨 역할을 하게? C는 무슨 역할을 하게? C는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야?
C 부호 뭐야? C의 부호 뭐야? 양수. 양수인 이유.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C만 남거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떤 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할 때 어떤 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이걸? 그치.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C가 남거든? 그 얘기는 이 그림이 Y축이랑 만나는 점, 이게 바로 C였단 얘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하늘색 C였단 얘기고 그림상에서 C는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호가 뭐겠어? 양수겠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에 장점이 없다고 했었지. 근데 장점이 없다고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주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 일반형에서는 이 상태에서 그림을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근데 A하고 C는 부호를 빨리 결정할 수가 있거든? 근데 B는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지금부터 B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았지? 우리가 B는 뭘 결정하냐면 축의 위치를 결정해. 축의 위치를 결정해.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우선은 외우자 얘들아.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 B는 뭘 결정한다고? B는 뭘 결정한다고 얘들아? 축을 결정해. 알았지?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을 볼 때 이 두 번째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막 A로 묶고 이런 형태를 해야 되거든? 근데 A로 묶었다는 것 자체가 B는 A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치? 너네 묶었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B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B는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고 항상 A의 부호랑 같이 따라가. A한테 영향을 계속 받는 숫자이기 때문에 B를 결정할 땐 반드시 그러니까 A의 영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만약에 축이 너네 이거 내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니? 같다. 이런 거 하나 알려줬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 축은 왼쪽에 있어. 무조건.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면 축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결정할 때 누구의 부호를 먼저 결정했었냐면 A하고 C의 부호를 먼저 결정했었거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B의 부호 확인하려고. B는 결국에 A가 음수니까 지금 축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지금 그림을 보면? 축이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아?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축이? 오른쪽에 있어. 이게 꺾이는 선을 보면 되거든? 축이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으면 같다 공식 때문에 다르다의 해석을 하는 거야. 뭐랑 다르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 부호가. 그래서 A가 음수니까 다르게 잡히려면 B는 뭐 해야 되는 거야? A랑 B를 부호를 다르게 잡아달래. 그럼 뭐 해야 돼? B의 부호는?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야. 아직 잘 모르겠지? 예시 몇 개 좀 더 보여줄게. 이거 말고 다른 걸 몇 개 좀 더 보자. 이거 지금 해야 되니까 요것만 좀 하고 쉬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거 말고 요렇게 한번 해볼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어. 너희들 그냥 대답만 한번 해봐. A의 부호 한번 얘기해봐. A의 부호 몇이야? 플러스 자 C의 부호 한번 얘기해봐. C의 부호 플러스 왜?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양수 쪽이니까. 이제 B를 결정할 건데 B는 뭘 결정한다고?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그치? 지금 축이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는 거 보면 A와 B의 부호는 같다란 뜻이야. 이게 같다니까 갓에 맞춰주면 돼. 그럼 A의 부호가 양수니까 B는 A랑 똑같은 부호로 맞춰주려면 몇이어야 돼? 양수란 뜻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몇 개만 좀 더 해보자. 다시.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면 A의 부호 한번 얘기해봐. 그치? 위로 불러니까 음수. 그 다음에 C는 먼저 결정해버려. C는 쉬워. C의 부호는 양수. 맞지? 이제 B의 부호를 결정할 건데 B는 지금 축을 결정한다는데 축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그러면 같다 공식에 의해서 B는 A랑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부호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B의 부호 뭐로 맞춰주면 돼? 똑같이? 음수로 맞춰주면 돼. 알았지?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됐어? 마지막 하나 더. 한 번만 더 연습해. 요렇게 가자. Y는 AX제곱 아니 이거 싫어.
이렇게 가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자, a 부호 한번 얘기해봐. 음수? 양수. c의 부호 뭐야? 그렇지. 아래쪽에서 만나잖아. c는 음수. b는 부호가 뭘까? 그렇지, 잘했어. 왜 음수냐? 축이 어느 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면 같다 공식에 의해서 다에 맞춰주는데 이게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플러스랑 다른 부호, 마이너스로 b를 설정해주면 돼. 이제 이해됐어? 중3 내용입니다. 이거.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b의 부호는 뭘로 결정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판단해봐. a, c 부호 지금 다 확인했으니까 b의 부호 맞춰봐.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b의 부호는? 양수지. 왜? 같다잖아. a랑 부호가 달라야 된다며. a 부호 음수로 잡았으니까 b의 부호는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거 3개 정보 얻어왔으니까 이제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1번은 맞아? a랑 b를 곱한 게 음수가 맞니? 지금 부호 다 내가 써놨어 이거. 보면 돼. a랑 b를 곱한 거는 음수 맞아? 맞아. 그래서 1번은 맞아. 자, 2번. b랑 c를 곱하면 양수니? 맞아. 3번. a, b, c를 다 더하면 양수가 되니? 근데 우선 이 부호 정보만 보고 저거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봐. 몰라 저거. 그치? 모르지만 이거 조금 이따가 볼게. 3번 잠깐 패스해. 4번도 확인할 수 있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갑자기 뜬금없이 0이니? 모르지? 잠깐 패스해. 5번도 봐봐.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요거는 중3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3번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우리가 요 식에서 만들 수가 있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딱 나오거든? 누굴 대입하면 되게? 누굴 대입해야 되게?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제가 나오게? 맞춰봐. 몇이야? 맞아. 얘들아, 여기 이 식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하잖아? 잠깐만.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볼게. 잠깐만. 다 지우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대입하면 얘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에서 얘들아 우리가 1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오른쪽 여기가 2이기 때문에 1은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1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대충 잡아서 한 1을 이쯤이라고 한번 말해봐봐. 그러면 1을 x값이 1일 때 나오는 y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지금 이 네모친 제가 뭐를 의미하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라는 뜻이야 제가. 그래서 그 값이 정확히 뭔진 모르지만 양수는 확실하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야. 이해가 됐어? 두 번째, 4번을 한번 봐봐. 4번에 있는 왼쪽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이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누굴 대입해야 만들 수 있게? 그렇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좀 뜬금없이 2가 나왔었던 거야.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이 그림에서 몇이야? 정확하게? 얘 구할 수 있어. 몇이야? 0이야. 그치? 2를 대입했을 때 0이야. 딱 마주치는 이 점이거든. 그러면 얘는 실제로 0을 가진다는 게 맞단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 5번을 가기 전에 얘들아 이거 한번 확인해봐. 내가 6번 쓸 테니까 요거 확인해. 4a-2b 플러스 c가 어떻게 되는지 이 값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확인해봐. 이거. 얘는 0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야 돼 이게? 확신하는 사람 대답해봐. 응? 맞죠? 뭐가 맞다는 얘기야? 4번 말고 6번 말하는 건데? 6번. 4번이랑 다른 거야 얘들아. 보호 살짝 바꿔놨어. 이건 어때야 될까?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요거? 그렇지.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오는 모양이거든 이게. 이거 이해돼?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서 그림에는 없지만 마이너스 1이 이쪽인 걸 봐서 마이너스 2는 더 왼쪽이겠지. 그치? 이게 그래프가 실제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나오는 y값은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어본다면 얘는 음수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 거야. 확인하는 방법 알겠어? 됐지? 그럼 이제 5번을 확인할 건데 5번은 조금 힘드니까 5번은 잘 들어야 돼. 5번은 중요합니다. 얘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혹시 찾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 저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도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살짝만 변형하면 저 모양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거 한번 맞춰봐.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얘는 x에다가 뭘 대입을 해야 저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좀 아쉬워. 맞아. 얘들아, 이거 봐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쟤 뭐가 되냐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이렇게 되지 않아?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의 부호를 바로 확인을 우선 먼저 해보자. 이 부호를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보란 얘기니까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1이 여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한 이쯤일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의 y값을 확인했을 때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 확인했지? 그러면 우선은 이 5번이랑 별개로 이 값은 무조건 양수야. 맞지? 근데 이 모양이 5번이랑 비슷해. 양변을 몇으로 곱하면 되게? 4로 곱하면 돼. 그래서 a-2b 플러스 4c 4로 곱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은 맞아, 틀려? 틀려. 어렵지? 솔직히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기름은 솔직히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5번은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 얘들아 1, 2, 3, 4번은 꼭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기출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알았지? 요거 시간이 살짝 애매하지만 요것만 풀고 얘들아 시간 애매한데 한 김에 하는 게 나아서 지금 이거 풀고 쉴 거야. 이거 풀어봐 지금. 풀어보세요. 내가 ABC 보고 써놓을 테니까 푼 사람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화면 보면 돼. 정답 나온 사람 확인하고 맞은 사람 쉬세요. 화면에 써놨어. 답. 잠깐 너 왜 답을 안 하 했더니 전 내 책을 갖고 있구나. 답 맞아 이거? 근데 만약에 X에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근데 식이 만약 성립이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대입했어?
어떤 거 대입해서 X에 확인하는 거야? -2가 대입을 어. 시계다 했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 돼버렸지. 네. 그럼 0이 맞잖아, 디귿이. 아니, 맞는 그러니까 내용이잖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다가 x는 -2를 대입했더니 저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나오는 y 값을 관찰하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니까 x에 따른 y 값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를 딱 대입해서 그 나오는 그 모양이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 값을 보겠다는 얘기야. y 값. 아, 그래서 0이라고? 그래서 0이라는 거야. 됐어? 너네 니은 확인 잘했냐? 니은? 니은 확인 잘해야 되는데? C가 0인 건 나와야 돼. C가 0이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 형태로 C가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고, 저 니은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오는 모양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쯤 있으니까 실제로 대입하면 값이 음수로 잡히니까 얘는 음수여야 되는데 니은은 양수라고 해서 틀린 거야. 이해돼 이거? C가 없어도 이게 이 모양으로 할 수 있어. C가 0인 거거든. 확인했어? 니은은? 아니요. 확인 안 했어 니은? 네. 이해됐어 이거 니은? 니은? C가 0인 건 나왔어? 네. 그러면 식이 이거라고 봐도 돼? C 그냥 없앤 거야. 하은이 맞았어? 마이너스 1을 디귿 디귿은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만든 모양이라는 거야. 네, 0이 왜냐면 이 그림 봐봐. 마이너스 2일 때 y가 뭐가 나와? 0 아니야? 봐봐. 이게 그림이 마이너스 2 딱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y 값이 0이겠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디귿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게 마이너스 2야. 지금 요 만나고 있는 요 점이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인 걸 알겠는데 왜 0이랑 마찬가지야? 봐봐. 주희야 봐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된다고 쳐봐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 y값 몇이야? 뭐라고 얘기해? 3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그때 값은 y가 0이잖아. 그래서 0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해돼? 다른 사람은 쉬어도 돼. 이거 이해 다 하고 쉬어야 돼. 니은에서 C는 왜 없어지냐고? 사라지는 거 맞아. C가 0이라서 저 식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니은을 확인할 때는 이 C가 있는 형태로 확인하면 이게 확인이 안 될 거야.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형태로 보는 게 나을 거야.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한 형태야, 이거?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중간에 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수지. 그래서 제가 틀린 거야. 제가 양수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끝이야, 니은은. 리을은 3분의 1 대입하면 되고. 이해 다 했어? 근데 왜 마이너스에 넣으면 음수예요? 왜냐면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여기 아래에서 찍히지. 왜냐고? 잘 봐. 마이너스 3일 때는 양수인 거 알겠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 점에서 x값 y값을 관찰한다 해봐봐.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2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일 때가 궁금해. 그럼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생기고 있는 점을 보면 되거든? 그 점의 좌표가 의미하는 게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y값은 여기에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란 얘기야. 이해됐어? 하나 너 이거 얘기해봐. 3일 때는 뭐여야 돼, 값이? 양수 이렇게 읽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3일 때는? 양수야 음수야? 말해봐. 마이너스 3일 때. 이 그림에서. x가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0일 땐 몇이야?
0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해돼? 어. 쳐도 돼.